자,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 상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국회 본회의 현재 상황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투표가 이미 끝났고 지금 표를 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준안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다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당 의원들로만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명패함과 이 투표지 수가 일치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민경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김민석 총리 이 인사청문회만큼 정말 깜깜이 이런 인사청문회가 없었고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이걸 과연 인사청문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그 이틀 동안 한 것은 그냥 김민석 후보자가 나와서 내 말이 맞다 이걸 좀 믿어달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뭐 배추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게 중국의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2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매월 이제 450만 원의 배추 수익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로 유학을 갔다 이런 해명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게 해명이 된 게 아니고 의혹이 더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능력적인 면에서도 국가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해서 물었는데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잠깐만요. 총 투표수 179표 중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3항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상 김민석 두 총리 건을 후보자에 상정합니다. 대한 인준안이 이 투표자 수 179표,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 인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한민경 대변인. 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되었는데요. 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국무총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이 되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에선 특이하게 이 재산 관련한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아마 다들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나도 괜찮겠다, 이렇게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야당의 목소리, 아무리 소수라고 하지만 이런 야당의 목소리도 듣지 않을 거면 네. 도대체 국회가 왜 있는 것인가.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여대 야소를 만든 것 그리고 대통령을 만든 건 국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국민도 이런 상황으로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권력을 다 주신 건 아니고요. 이 국민 지지율이 이제 많다, 이제 네. 이번 정부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계속 협치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저희가 국민들께서 많이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지지율에 투표를 해주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한다면 아무도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저는 우려가 듭니다. 네, 저 박성민 전 최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야당을 좀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애초에 이 국민의힘이 뭔가 설득을 당할 자세는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당으로서의 전투력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대여투쟁에 대해서 강공 모드를 취함으로써 어떤 대선 패배로 인한 당내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공격하고 흠집내는 데에만 골몰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이틀 동안 뭐 하다가 나중에 후보자도 없는 자리에서 배추 쌓아놓고 이른바 배추 청문회를 합니까?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그건 청문회라고 볼 수도 없고 일종의 뒷북 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청문회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실력 부족이고 또 동시에 전략 부재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야당이 전향적으로 정부 초기이니만큼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조속하게 총리 인준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협력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뭐 전철을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니마니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혹은 뭐 그 외에도 자료 요구를 했던 것들 중에서 전처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의 성적표,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총체적인 실책을 범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여전히 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 초기에 국무총리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혼자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179표 참석에 173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표결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대안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3법 개정안. 자, 국회 법사위를 오늘 통과해서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인 3%룰을 포함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아마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야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괜찮긴 한 것 같습니다. 하민경 대변인. 네, 이런 부분이 바로 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 삶을 이제 저희가 민생 이렇게 이제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정치권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만약에 필요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양보를 한다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뭐 내가 하나 빼고 네가 하나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이제 국민께 더 적합한 그런 정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늦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늦게 하고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런 절차인데 이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어떤 인사가 이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이제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김민석 이제 총리가 되셨으니 이제 뭐 정책에 대해서도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더 앞장서서 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부디 이제 국민의힘도 야당이고 이제 소수긴 하지만 다 국민들이 이제 뽑아주신 그런 이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협치 이런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박진원 논술위원 이 3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만 일단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번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이잖아요. 네. 지금 오늘 통과될 예정인 3법 개정안이 그때 당시보다 더 강화됐다는데 자, 재개를 비롯해서 좀 파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보완 입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민경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인 야당이 이렇게 약간 전향적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사실 이거를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여기에 따른 그 뭔가 부작용이라든지 파장 이런 걸 좀 줄이는 무슨 배당세와 상속세, 법인세 완화라든지 뭐 그 고배당 성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히 이 기업 활동을 좀 위축시킬 우려가 나오는 그 배임죄 관련해서 약간 네. 완화를 입법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민주당과 좀 합의를 하면서 통과시킨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 재계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 배임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큽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소액 주주나 일반 주주도 뭐 기업 이사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좀 큰 미래를 바라보고 큰 사업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주주들의 소송이나 배임죄 소송이 나올 때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배임죄를 너무 형사법적으로 다루지 말고 그냥 뭐 과징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임죄의 형량이나 그 적용 조건 자체를 좀 완화시켜주는 보완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일정 정도
좀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 박성민 전 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법 개정안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뭐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의 통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주주들을 보다 좀 더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네. 어떤 주주들이 투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경영 상황이나 승계 혹은 쪼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그리고 주가 가치가 계속해서 뭐 떨어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늦게나마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본인들이 대안으로 주장했던 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어떤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석 총리 인준안에 반발해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즉 상법 개정안의 의결에는 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에서 이 상법 개정안 통과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이 됐군요. 상법 개정안이 표결해서 272명이 표결에 찬성해서 찬성이 220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한민경 대변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야당 같은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여당 이제 주도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텐데 문제가 많은 부분까지도 이제 여당에서 그대로 홀로 이제 네.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법안 통과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